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가 시린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다.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는 건 별일 아니다. 잇몸이 좀 붓는 건 약 먹고 며칠 지나면 가라앉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치아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잇몸입니다. 그리고 잇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받쳐주는 살이 아닙니다. 잇몸은 우리 몸 건강의 시작점이고 전신 질환과도 깊이 연결된 조직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진짜 이유, 잇몸이 내려앉는 과정, 틀니를 오래 쓰면 생기는 변화,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양치하다가 피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세게 닦으십니까? 아니면 아프니까 그 부위를 피해서 닦으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면 그 부위를 덜 닦습니다. 아프니까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염증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증의 시작은 치태, 즉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세균이 잇몸 경계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면 처음에는 단순한 치은염으로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피만 조금 나고 잇몸이 약간 붓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염증은 점점 깊어집니다. 잇몸 아래쪽 치아를 붙잡고 있는 뼈까지 내려갑니다. 이 상태를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치주염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 없이 뼈가 녹아내립니다. 잇몸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손 쓸 수 없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고 산을 중화시키고 구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약 복용까지 더해지면 입마름은 더욱 심해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경안정제 등 여러 약물이 침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취가 심해집니다. 잇몸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충치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입이 자주 마른다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과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당뇨와 잇몸 건강의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 염증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이 심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치과 검진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잇몸 상태가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잇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칫솔질 방법입니다. 힘을 세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닦아야 합니다. 짧고 섬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생략합니다. 하지만 치아 사이 세균은 칫솔질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 보십시오. 금방 익숙해집니다. 셋째, 정기 검진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가는 것이 정기 검진입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치주염이 있다면 3개월 간격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 잇몸이 자주 붓는다.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입냄새가 계속 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잇몸 치료는 빠를수록 간단합니다. 늦어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비용과 시간도 늘어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가 빠지면 틀니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틀니는 대체 수단입니다.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씹는 힘도 줄어들고 턱뼈도 점점 흡수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잇몸과 뼈 건강이 노년의 식사와 영양 상태를 결정합니다. 잘 씹지 못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고 단백질 섭취는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잇몸 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잇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치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신 김에 거울을 보시고 잇몸색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빛입니다. 진하게 붉거나 만지면 아프거나 부어 있다면 관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부분, 바로 잇몸이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인다. 찬물을 마시면 더 시리다. 치아 사이가 비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잇몸 퇴축입니다. 잇몸이 천천히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치주염이 오래 지속되면 잇몸 조직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탱하던 뼈도 흡수됩니다. 그러면 잇몸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힘입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 이를 가는 습관, 너무 강한 칫솔질도 원인이 됩니다. 이를 세게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잇몸을 긁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화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직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얇아지듯 잇몸도 얇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시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뿌리 부분은 보호막이 얇아서 자극에 민감합니다. 또 충치 위험이 높아집니다. 뿌리 충치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발견이 늦으면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시린 치약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잇몸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강 건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십니까? 밤에 물을 찾게 되십니까? 말할 때 혀가 달라붙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증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침은 천연 항균제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활발해집니다.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복용하시는 약물 중에는 침 분비를 줄이는 약이 많습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십시오. 건조한 환경은 구강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넷째,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입니다. 건조증이 있다면 검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 틀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 중에 잇몸이 자주 헐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 않게 됩니다. 턱뼈가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틀니를 빼지 않고 계속 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끼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잇몸도 쉬어야 합니다. 하루 중 최소 몇 시간은 빼고 세척해야 합니다. 틀니 세척은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자연 치아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뼈가 서서히 녹습니다. 결국 흔들리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전문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흡연입니다. 흡연은 잇몸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이 생기기 쉽고, 만약 치과 치료 중이라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금연은 잇몸 건강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개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잇몸 조직 회복에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을 적절히 섭취하십시오. 또 비타민C는 잇몸 출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기십시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네 번째, 부드러운 칫솔 사용. 다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잇몸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 한 분이라도 거울을 보고 잇몸을 점검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치아는 100세 건강의 시작입니다. 잘 씹는 힘은 곧 체력입니다. 체력은 삶의 질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을 잘 지켜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